학원 강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학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영상 만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등록 관련되는 거 말고 나머지 기타 규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이 규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기타 규제만 해도 꽤 돼요. 우선 뭐 이거는 규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학원에는 학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학교라는 명칭이 금지됩니다. 무슨 학교가 금지되는데 꽤 세요.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 외국어로도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답니다. 스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교습과정 오해할 수 있는 명칭. 국어 가르치면서 무슨 잉글리시를 쓴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하여간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는 한글로 이제 풀어서 써야 되고요. 5개 간판은 뭐 지자체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뭐 학원의 특이한 규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학생들을 상대하는 데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요거 관련되는 이제 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 있습니다. 원격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되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되는 보험이 필요하고요. 뭐 얼마 하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 이거는 사실 많이들 간과하는데 원격 학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확약서 같은 걸 따로 교육청에서 진구하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학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도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걸 받으려면은 동의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방법은 서류에 사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구글 폼 같은 걸 이용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하시기 나름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모으려면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같은 거는 이제 민감 정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수집하지 마세요. 쓸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갑자기 수집하지 마시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지 않게 되는 거는 당연히 파기하셔야 되고요. 타인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따로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공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동의서 같은 걸 따로 받고 이런 거는 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생긴 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학원이 문제가 제가 세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무사 사무실이 제일 심각해요. 세무사 사무실 이라든지 핸드폰 가게, 병원 뭐 이런 데가 개인이 하는 업종 중에 개인정보를 제일 많이 다루는 데 중에 하나인데 세무사무실은 주민번호가 늘상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파쇄기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 뭐 동의도 다 따로 받고 사무실에 이제 파쇄기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대부분 파쇄기 이런 거 왜 갖다 놓냐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되면은 좀 심각해져요. 중국에 개인정보 빠져나갔다고 발끈하시지 말고 개인 스스로가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CCTV가 거의 있죠. CCTV가 거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는 규정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CCTV 설치해주는 보안업체 이런 데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성 녹음은 절대 안 되고요. 안내문을 잘 보이는데 부착해야 됩니다. 그 보안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런 거 다시라고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자 책임, 성명, 연락처 이런 걸 기재를 해서 안내문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CCTV 찍힌 거를 실시간으로 부모한테 제공하는 거는 위법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거는 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9에서 15인승 보통 보면 뭐 스타렉스 더 큰 거 콤비버스라 그러나요? 그런 거 정도가 이제 해야 되고 정지 표지판 요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에 놓고 내리는 거 막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좌석 안전벨트도 의무고 뭐 여기도 나왔죠. 운전자도 성법이 없는 사람 운전자 말고도 강사 다 해당이에요. 강사나 운전기사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요거는 필수다. 학원에서 일하면. 그 다음에 13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 필수다. 등하원 도와주시는 그 선생님들 계시죠. 그리고 지입차를 하더라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지입차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노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노무 문제가 굉장히 좀 큽니다. 큰데 노무 문제를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노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은 많은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가 핵심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고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원천 징수도 달라지고 4대 보험도 달라지고 퇴직금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멜론이 칼로 떨어지나 칼이 멜론 위로 떨어지나 찔리는 건 멜론이다. 비단 학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노동자일까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그냥 노동자입니다. 노동청에 가거나 재판을 붙거나 하면은 그냥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 드시면은 노동자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뭐 이래도 좀 세게 붙으면은 거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학원 강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따져보면은 대충 다 노동자예요. 뭐냐면은 학원 강사 중에 진짜 학원 강사가 아닌 사람 있잖아요. 노동자가 아닌 사람, 정말 누가 봐도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좌로 하나 한다 그러면은 딱 그 강의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가지고 자기 강의 딱 끝나고 짐 챙겨가지고 인사하고 바로 자기 차 타고 집에 가시는 분들 있죠. 그 정도가 돼야지 사업자로 볼 수 있고요. 출퇴근 시간이 일단 있다 이러면은 뭐 전부 그냥 노동자입니다. 근데 현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프리랜서로서 3.3 이렇게 떼죠. 3.3 떼고 근데 또 출퇴근 시간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있는 자체가 거의 지휘 감독이에요. 원장님이 아까 말한 문화센터의 강사처럼 그렇게 딱 자기 일만 하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청 달려가거나 소송하면은 무조건 다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3.3 프리랜서 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전부 원장님 책임이에요. 해당 강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퇴직금 내놔라. 주로 이제 붙는 게 나갈 때 이제 퇴직금. 왜냐면 있을 때는 서로 좋거든요. 원천 징수 적게 하고 4대 보험 안 내니까 서로 좋은데 이제 헤어질 때 보면은 강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퇴직금 내놔라 이러면은 거의 원장님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일단 근로자로 무조건 처리하시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3.3을 뗐는데 강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내놓으라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원장님이라면요. 그 친구 노동청 가기 전에 그냥 퇴직금 주고 마시는 게 싸게 먹힙니다. 왜냐면은 노동청 가서 문제되면은 4대 보험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장이 가장 보호받는 방법이고요. 뭐 알바생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뭐 지입차 기사 뭐 이런 경우도 뭐 주장하면은 웬만하면은 노동자성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고용 형태 말 나온 김에 쭉 하다 보면은 세 가지 있죠. 제일 흔한 게 3.3 원천징수 4대 보험은 이제 지역으로 이제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계약으로 4대 보험도 내고 뭐 하는 게 이제 4대 보험 떼고 원천징수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니까 서로 싫어하죠. 이거 피하려고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심지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원천징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돈 지급할 때마다 이제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강의를 하고 나가는 경우 아니면은 대체로 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말고 더 저기 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원 강사가 여자분들이 많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으로 이제 피보험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건강보험료 더 내기도 싫고 하니까 아예 그냥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불법 뭐 이거는 차치하고 원장님 그 세금 문제 이런 거를 또 감안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근로자를 하시는 게 당장은 좀 짜증나도 결국에는 원장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원이 워낙 규제가 심한 사업이다 보니까 동네마다 있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는 그 어떤 사업보다 규제가 많습니다. 뭐 병원, 식당 뭐 이런 거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못하다 보면 또 뭐 벌점 맞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또 물어보면 좀 막막하고 뭐 카드라 통신밖에 없고 교육청 가서 물어보면은 되게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